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3. 회초리를 든 장비. 동탁의 군에서 나온 유비는 고향 탁현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전장인 영천으로 향했어요. 아직 고향에 돌아가기에는 세상이 어지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유비는 영천에서 주둔 중이던 주준 밑으로 들어가 황건적을 소탕하는 일을 맡았답니다. 이후 황건적의 우두머리였던 장각이 병으로 죽고 황보숭이 남은 황건적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송견의 군대도 합세하여 황건적의 남은 잔당들을 모두 무찔렀어요. 이것으로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이 일으켰던 황건적의 난은 모두 끝이 났어요. 황건적의 반란이 모두 진압되자 황실에서는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벼슬을 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유비에게는 어떤 상도 벼슬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가장 나중에 합세하여 황건적의 잔당을 소탕한 송견에게도 벼슬이 주어졌는데 유비에게는 아무 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바른 말을 하던 관리들이 유비의 공을 전달하여 겨우 중산부 안희연의 현이라는 작은 벼슬을 맡게 되었답니다. 유비는 비록 작은 고을의 관리가 되었지만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도구라고 하는 관리가 유비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왔어요. 그는 유비에게 뇌물을 받고 싶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유비를 괴롭혀도 유비는 뇌물을 주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만 생활할 뿐이었죠. 이에 도구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유비 밑에서 일하는 관리 한 사람을 붙잡아 유비의 거짓죄를 종이에 쓰게 했어요. 황실의 종친 자리를 사칭한 죄, 거짓으로 공을 세웠다 하여 관직을 받은 죄, 시도 때도 없이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 등등. 하지만 어떤 관리도 그 어떤 백성도 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장비가 알게 되었어요. 이런 못된 놈, 이런 놈은 황건적보다 나쁜 놈이다. 내가 하늘을 대신해 도구에게 벌을 내리겠다. 장비는 그 길로 도구에게 달려갔어요. 도구는 그때도 유비 아래에서 일하는 현리 한 명을 기둥에 묶고 회초리로 때리고 있었어요. 유비의 거짓죄를 자백하지 않아 회초리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장비는 도구를 끌고 나와 말뚝에 묶어놓고 버드나무 회초리를 꺾어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도구는 울며 불며 장비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장비의 회초리질은 버드나무 회초리가 몇 개나 부러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장비야 멈추거라. 뒤늦게 유비가 달려와 장비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말렸어요. 그러자 도구가 이때다 싶어 말했어요. 유비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군수님께 유비님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달라고 잘 말씀드리겠소. 유비는 장비에게 혼이 나자 말을 바꿔 아첨하는 도구를 보며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형님,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한 공을 세웠는데 기껏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 이런 놈에게 모욕이나 당하는 것이요? 우리는 왜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이오? 아직도 화를 죽이지 못한 장비가 말했어요. 맞소, 형님, 나도 장비 말이 맞다고 생각하오.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소? 차라리 이곳을 떠납시다. 사실 유비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아우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유비는 가지고 있던 관인을 도구의 목에 걸어주고는 안희연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안희연의 백성들은 모두 나와 유비 일행을 배웅했답니다. 다음 편 예고. 공을 세운 유비가 제대로 벼슬을 받지 못하고 또 중간 관리는 뇌물만 받는 세상. 황제는 무엇을 하고 있길래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었을까요? 다음 편은 한왕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